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2년도 안 된 여성입니다. 잘난 자기 딸이 사고 친 걸 저보고 수습해달라는 무개념 시어머니와 줏대도 없고 말뿐인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는데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전문대를 졸업한 후 곧바로 취직해서 1년 조금 넘게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혼자 시장에서 전집을 운영하시던 어머니가 손목을 크게 다치시게 되면서 가게를 접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위기가 찾아왔죠. 사실 할머니 때부터 해오던 가게라 남에게 팔거나 정리하는 건 죽어도 싫다고 어머니는 사람을 써서라도 유지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다니던 회사 월급이나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해 이직을 할까 한참 고민 중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조건으로 더 좋은 회사에 입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차라리 이참에 어머니한테 가게 일을 배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가 벌이도 별로이긴 했지만 비전이나 발전 가능성이 완전 구렸던 터라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가게를 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전집 위치가 시장 안에 있어서 그런지 늘 손님들의 왕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 제안을 했죠. 중구난방으로 무조건 여러 가지 종류를 하는 것보다 맛있는 거 몇 개만 추려서 집중적으로 판매를 해보자고 말이에요. 물론 그전에도 어느 정도 수입을 유지하긴 했지만 제 아이디어까지 보태지니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더군요. 그동안 회사에서 일하면서 보람 같은 건 못 느껴봤는데 처음으로 뭔가 성취했다는 뿌듯함까지 느꼈네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다 보니 이제는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 번의 만남 끝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장사 때문에 정신없는 저를 누구보다도 자리해주던 남편과 별탈 없이 연애를 하다가 그런 자상함에 반해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당연히 결혼 이야기가 오간 뒤 양가 식구들에게 서로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남편의 누나를 만났어요. 저보다는 6살이 많고 남편보다는 2살 많은 신우는 남편 말에 따르면 자기 집안의 기둥이라고 하더라고요. 인류대학교를 나와 대기업에서도 빠른 승진을 자랑하던 신우는 아직 결혼은 안 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지 시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로 200만 원씩 드린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요즘처럼 부모 자식 간에도 삭막한 세상에 보기 힘든 효녀라고 저 스스로 반성까지 했다니까요. 하지만 신우와 제 사이는 첫 만남부터 삐걱거렸죠. 처음 남편 집에 인사드리러 간 날, 신우와 시어머니 두 분 다 빵을 좋아한다길래 일부러 1시간이나 걸려서 유명 맛집에 케이크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도착해서 한동안은 분위기가 좋았어요. 사실 남자를 사귄 적은 몇 번 있었어도 어른들에게 인사드린 건 그때가 처음이라 내심 긴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환대해주시는 시부모님 덕에 마음이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 신우가 외출해서 돌아왔고 왠지 모를 쌀쌀맞은 모습에도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다들 성격이 다르니까 말이죠. 겉으로는 저래도 속정은 깊은 사람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문제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제가 사가지고 간 케이크를 먹으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처음 들어보는 단어를 남편이 쓰는 거예요. 남편 역시 공부를 잘해서 유명대학교 출신이거든요. 아무튼 평소에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저는 아무렇지 않게 단어의 뜻을 물어봤습니다. 그때 신우이가 대뜸 남편한테 사귀면서 지적으로 수준 차이는 안 나냐고 연애는 몰라도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는 그것도 큰 문제거리라며 일을 크게 만들지 뭐예요? 아마도 재학벌과 현재 하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저를 무시하려는 의도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기분 안 나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한 번은 참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어디 가도 할 말을 못한다거나 부당한 대우를 그냥 놔두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툭하면 장사에서 드세다는 말로 시비 거는 인간들을 자주 봐왔던 터라 웬만해서는 승질 죽이려고 하는 편이에요. 거기다 처음 예비시가에 인사를 드리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참고 넘기려고 했는데 그때는 몰랐죠. 신우이가 그렇게까지 꼴통에 아나무인인 인간일 줄 말이에요. 한 번이면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제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자꾸 제 악벌로 시비 거는 걸 멈추지 않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더군요. 그래서 남편을 노려보며 물어봤습니다. 나랑 사귀면서 그동안 지적 수준 차이 때문에 힘든 적 있냐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가방끈이 짧다는 이유로 수준 차이 난다고 생각하면 관계가 더 깊어지기 전에 말해달라고 진지하게 말하면서도 신우 쪽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자기가 좋은 대학교의 엘리트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예비 올케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저딴 식으로 매너 없게 나오는데 제가 먼저 예의나 격식을 차려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존중받고 싶은 만큼 남을 존중하라는 말요. 아무튼 남편은 제 기분을 눈치챘는지 유독 오바해서 손사래까지 치면서 절대 그런 적 없고 앞으로도 안 그럴 거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살짝 이상해지긴 했지만 곧바로 시부모님이 화제를 전화하셔서 그날은 유야무야 넘어가긴 했습니다. 그래도 불쾌한 기분은 쉽게 사라지지가 않았는데 역시나 결혼하고도 신우 때문에 마음 상한 적이 정말 많았네요. 하나하나 일일이 열거하자면 수십 페이지도 모자르겠지만 그중에 하나를 말씀드려 볼게요. 원래 전집은 명절이 대목이잖아요. 그 기간에는 특히나 일손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뿐만 아니라 손목 안 좋은 친정어머니, 그리고 이제는 은퇴하신 친정아버지까지 모두 동원돼야 합니다. 다행히 저희 시간은 차례를 지내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명절 당일날 저녁까지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죠. 그러자 남편도 흔쾌히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결혼 초기라 직접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서 남편에게 잘 좀 말해달라 했어요. 며칠 후 남편은 자기가 잘 말씀드렸다고 부모님도 어차피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닌데 우리 편한 대로 해도 괜찮다고 했답니다. 그 말에 안심을 한 저는 명절 전날부터 당일날까지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우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무 바쁜 나머지 곧바로는 못 받고 한두 시간쯤 지나서 전화를 걸었더니 대뜸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시댁이 웃음냐고 이래서 못 배운 사람들은 꼭 티를 낸다면서 얼마나 화를 내던지 더 황당한 건 시어머니까지 전화를 받으시더니 그래도 천명절인데 장사가 뭐가 중요하냐고 나무라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로서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일단은 장사 마무리도 해야 했고 어차피 조금 있으면 시가에 갈 거니까 가서 잘 설명해야겠다 생각해서 죄송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따졌죠. 남편도 이해가 안 된다면서 분명히 시어머니가 괜찮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자기 누나 때문인 것 같다고 그러더군요. 마치 어딘가 짚히는 게 있는 말투였어요. 어쨌든 대충 장사를 마치고 시가로 향하는데 마음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시집간 후 맞는 천명절인데 친정 부모님하고는 내내 장사만 같이 하면서 정작 밥 한 끼 같이 못 먹고 가는 게 걸려서요. 그렇게 시가에 도착하니 신우는 마치 저를 뚫어버리겠다는 기세로 현관 입구를 노려보고 있더군요. 웃긴 건 말이죠. 그렇게나 저한테 다정하게 대하시던 시부모님 역시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준비해간 명절 음식을 하나둘씩 상위에 올려놓기 시작했는데 신우이가 또 지랄을 하는 거예요. 다시 거 빠져서 맛도 없을 거 아니냐며 원래 음식은 바로 해서 먹어야 제맛이랍니다. 제사 안 지내는 거 뻔히 아는데 무슨 헛소린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손이 없나요, 발이 없나요? 알아서 직접 해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럼 드시지 마시라고 한마디 하고 꺼내놨던 음식들을 다시 담았죠. 그랬더니 또 늦게 온 주제에 이게 뭐 하는 버르장머리냐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생각해 한바탕 들이대려고 하는 찰나 시어머니가 저를 잡아 끌더니 잠깐만 당신 좀 보자며 방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어머니는 방문을 닫으시더니 갑자기 제 손을 꼭 잡고서는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속삭이는 듯한 작은 목소리로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니까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어처구니가 없었네요. 글쎄 자기 딸이 워낙 지밖에 몰라서 그런다고 그냥 비위 좀 맞춰달라고 사정을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신우 이상한 거 온 가족이 다 한다면서 괜히 건드려봐야 속만 시끄러워진다고 저보고 자존심 조금만 굽혀달라는데 대충 왜 그러는지 알 것 같았어요. 아마도 매달 신우가 주는 생활비 때문이겠죠. 그 순간 집안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 싶긴 했지만 시어머니가 불쌍하다는 감정도 들더라고요. 거기다 곧이어 들어온 남편도 저한테 미안하다며 머쓱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데 나 하나만 참으면 되는 상황이구나 싶었죠. 물론 그렇다고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똥은 더러워서 피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오늘은 그냥 참아보겠지만 다음에도 또 이런 식으로 나를 물고 늘어지면 그때는 장담 못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신우랑 얼굴 마주칠 일 없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을 것 같다고도요. 그렇게 어이없는 대화가 끝나고 나갔더니 웬걸 제가 싸온 음식들을 신우가 개걸스럽게 처먹고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안에서 혼났다고 생각했는지 얼굴 표정도 엄청 밝아진 상태로 말이죠.
진짜 황당 그 자체였지만 옆에서 애처롭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 어머님과 남편을 보면서 그냥 꾹꾹 참긴 했습니다. 그 후로 웬만하면 신우와 제가 만날 일은 시부모님과 남편이 먼저 막아줘서 큰 문제는 없었어요. 거기다 신우가 없을 때는 그래도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 관계가 꽤 좋은 편이라 이혼을 생각할 거라곤 전혀 예상을 못했죠. 왜 그렇잖아요. 어느 가족이든 별난 인간 하나쯤은 있는 편이지 싶었고, 솔직히 신우만큼 시가의 생활비를 지원할 수도 또 지원할 생각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나이 드신 분들이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딸 눈치를 저렇게 보고 사는 게 보기 딱할 뿐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저한테 종종 시누이 뒷담화를 까면서 어쩔 땐 정말 치사하고 더럽다며 하소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시부모님 입장이 이해도 되면서 마치 우리는 한 팀이다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 돌아보면 멍청하고 한심한 착각일 뿐이지만요. 역시나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더라고요. 두어 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했고요. 원래는 신우랑 마주칠까봐 집으로는 잘 안 부르셨는데 그날은 집으로 좀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니 할 말이 있다면서요. 무슨 일인가 싶어 집에 들어서자마자 신우가 오랜만이라면서 저를 반기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안 하던 짓을 한다더니 왜 저러나 싶고 기분이 싸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 그리고 신우와 시부모님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죠. 얼마간 어색한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 남편이 먼저 쭈뼛거리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한테 대뜸 너무 미안하다며 이번 한 번만 이해해달라길래 뜸들이지 말고 부탁할 게 뭔지부터나 이야기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으시더니 저를 부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네요. 알고 보니 신우가 만나고 있던 남자가 있었는데 사귄 지는 1년 조금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신우가 현재 임신 5개월째래요. 물론 그 남자랑 결혼하기로 이미 이야기가 된 상태였다는데 그 남자 부모님이 결사 반대를 하시다가 결국 헤어졌답니다. 그때 갑자기 신우가 자기는 이제 어떡하냐고 펑펑 울어버렸고 그런 신우를 시아버지가 달랜답시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죠. 다시 자세한 상황을 들어보니 이미 아이를 지우기에는 시기도 늦은 데다 신우가 강력하게 나을 거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봐도 굳이 저한테 기니 할 말이란 게 짐작이 안 되잖아요. 답답한 나머지 그냥 본론만 말하라고 제가 뭘 어떻게 해드리면 되냐고 물어봤더니 글쎄 신우 아이를 저희 부부 호적에 올리라네요. 결혼도 안 한 신우 입장을 생각해달라고 하면서 키우는 건 자기들이 키울 테니 호적에만 올려달라는 거예요. 싫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나중에 생길지도 모르는 제 아이와 복잡해지는 것도 싫었지만 무엇보다 사고는 자기 딸이 친 건데 저한테 떠넘기려는 분위기가 가장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제가 거절을 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지 시어머니 표정이 엄청 놀란 듯 보였습니다. 그리곤 곧바로 시어머니가 한다는 말이 너는 잃을 게 없지 않니? 은정이는 학벌부터 직업까지 엘리트 코스로만 살아왔는데 그런 인생에 오점을 남기면 되겠어 안 되겠어? 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요. 지금까지 저한테 다정했던 그분이 맞나 싶어 황당하기만 했네요.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맞는가 봅니다. 그렇게 제 앞에서 신우욕을 하실 때는 언제고 결국 며느리 인생보다 자기 딸 인생이 훨씬 소중하다는 거잖아요. 옆에 있던 남편도 처음에 미안하다던 태도는 어디 갔는지 한 가족끼리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우리 보고 키우라는 것도 아니고 호적에만 올려달라는 건데 그거 하나 못 해주냐며 소리를 치더라고요. 언제 나왔는지 어느새 신우도 옆에서 저를 노려보며 마치 빚받으러 온 사람처럼 팔짱 끼고 서 있더군요. 완전히 잘못 걸려도 오지게 잘못 걸렸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더는 할 말 없으니 가보겠다 말씀드렸어요. 1분 1초도 그 집에 있기가 싫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제 팔을 꽉 잡으시더니 시장 통해서 장사하니까 하는 짓도 싼 것처럼 구냐는 겁니다. 두 얼굴도 이런 두 얼굴이 있을까요? 시어머니의 팔을 뿌리쳐버린 저는 그대로 돌아서서 시어머니께 그랬네요. 내가 그동안 돈 때문에 딸 눈치 보고 사는 인생이 불쌍해서 내 나름대로 잘해주려 얼마나 참고 노력했는지 알고는 있냐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를 깔아뭉개냐. 지금까지 뒤로는 나를 장사나 하는 싼 것으로 생각하면서 앞에서는 잘해주는 척 연기했다고 생각하니까 소름이 다 돋는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저를 째려보고 있는 시누이에게도 한마디 했죠. 그깟 돈 몇 푼 가져다 준다고 부모한테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요. 물론 너를 그딴 식으로 키운 니네 부모도 잘못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1차적인 책임은 돈 가지고 유세 떠는 너 자신이라고 제발 사람답게 살아라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랑 신우가 동시에 방방 뛰면서 저보고 당장 나가라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나갈 생각이었다 말하곤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곧바로 남편이 쫓아나오더니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어디 있냐면서 지금 가버리면 자기랑은 끝이라고 협박까지 하대요.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쌩하니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또 태도를 바꿔서는 매일같이 빌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이미 저는 마음에서 결정을 내린 상태였고 변호사랑도 상담이 진행 중이었거든요. 남편에게 이혼하자 몇 차례 말해도 싫다며 고집을 부리길래 그럼 서로 변호사 고용해서 진흙탕 싸움 한번 해보자 했습니다. 그리고 니네 누나 일도 그렇고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조리 까발려 줄 테니까 기대하라고 밀어붙였어요. 저도 그땐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일주일을 고민하던 남편은 결국 백기를 들었고 마침내 엊그제 지긋지긋한 합의 이혼이 전부 끝났습니다. 돈 때문에 딸 눈치만 보며 사는 시부모님이 불쌍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싸구려 동정심에 제 인생을 팔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깟 돈이 뭐라고 딸을 그렇게 놔두다니 참 안타까운 인생인 것 같아요. 이제 이혼 절차도 마무리되었으니 당분간은 제 사업장인 전집 운영에만 힘써볼까 합니다. 남편도 시부모님도 그리고 신우까지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네요. 어쨌든 새 출발하는데 격려의 말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